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문화경제국장을 대신해 문화체육관광국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과별 질의와 답변은 각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 과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123조 현장 및 소유자 중심의 일상 속 문화누림 확대입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청주 한시세보 영인본 제작과 보문산성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 민속제례 6개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의 버든의 보싸움놀이 참가 지원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들 공원 힐링 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 공연의 다양성 제고에 힘쓰고 문화예술 거리 조성 기금을 통한 예술인 지원 등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뿌리방울 조성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실시 계획 인가와 사업 착공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124조 도시여행 기반 형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추진된 제15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는 효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감동을 담은 축제로 진행하였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중구 온마을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마을 축제 10개와 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민간 문화예술축제 6개로 추진되었습니다. 보문산과 원도심을 잇는 중구만의 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해 관광자원 종합개발 용역을 마무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관광자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5조 모두가 스포츠로 동행하는 체육도시 조성입니다. 중구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세대, 계층, 장애의 장벽 없는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을 앞장서고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에 중구체육회 이전으로 생활체육 성장 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구 게이트 볼장 증축으로 어르신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 힘썼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유등천변 체육시설 복구 사업은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126조 학습을 더하고 배움을 나누는 평생교육입니다. 주민주도형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성장 지원과 학습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구 평생학습관 상하반기 29개 강좌 개설과 비문의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인문학 소양 함양을 위한 중구 아카데미 등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요구 충족과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과 초등부터 중장년 세대별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구현을 위해 학교 무상 급식비와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복교육 지구 사업으로 43개 학급이 참여하였으며 대입 진로 진학 특강 및 맞춤형 입시 상담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 육성에 앞장섰습니다. 128조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중구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출생아를 위한 북스타트 그림책 560개 꾸러미를 지원하였고 책과 지역 축제를 연결하는 중구 제1회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책 읽는 인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의 독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129쪽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용두동, 선화동, 오류동 상점가 정비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골목 상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착한 가격 업소를 기존 90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공공요금, 물품, 배달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0조 시설 경영 현대화 전통시장 브랜드 함양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폭염 저감 장치 설치, 노후 아케이드 보수 등 이용객의 편의와 안정성 강화에 힘쓰고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선진지 견학 등 지역경제 상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였고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129개소를 설치하였고 12월 말까지 2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저소득층 폭염 폭한을 등 대비를 위해 냉난방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조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및 도농 교류 촉진입니다. 공익 직불금, 유기질 비료 공급, 토양 개량제 공급 등으로 농업인 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가뭄, 호우 대비 중기 임차 및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양봉농가 지원으로 축산 양봉농가 경영 지원에 힘쓰고 가축 백신 접종을 통한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에 앞장서고 유기동물 구조와 중촌동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35쪽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입니다. 현장 중심 조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여 구재정 확충을 위해 힘썼으며 또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자료 정비로 정확하고 누수 없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조 신고분 지방세의 사전 안내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납부 기한 미준수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에게는 감면 의무 준수 사항 안내문 발송과 고유 목적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였고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137조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 운영입니다.
마을 세무사 등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 운영하였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유공 납세자 3명을 선정 포창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및 조기 결정 신청제 등 편의 시책으로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통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2024년 15,912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5년에도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인근 개별주택가의 가격 균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38쪽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정확한 세입 관리로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대비 86.5%인 700억 9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 수입 부가부서와의 소통과 역량 강화로 현년도 세외 수입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방세 환급 업무를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환급률이 97.9%로 미환급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9조 맞춤 신고 및 공정한 부과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맞춤형 신고체계 운영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세정을 하였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로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여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83%인 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0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역 경제에 계속되는 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징수 노력으로 9월 말 기준 87억 5,1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앞으로도 예금, 매출 채권, 가산자산 등의 압류를 통한 적극적인 조세 권리 확보 및 징수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조 고강도 세액수입 체납 징수활동으로 재정 확보 강화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세액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를 강화하여 20억 700만 원의 세액수입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맞춤형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납부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145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으로 협의 대상 63필지 중에 53필지를 협의 취득하여 면적 대비 95.1%를 진행하였고 실시계획인가 협의 불성립 토지 재결 신청 등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146조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으로 2024년 8월 장애인체육회 창립 총회를 거쳐 중구 장애인체육회를 조직하였고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147조 평생교육 도약을 위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평생교육과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추진, 생애 주기별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등 지난 공모 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5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조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및 정보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 교육부 주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약 200억 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창 초등학교 내에 건립 추진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승인 등 사전 절차 이행 중이며 향후 시기와 절차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149조 함께 만들어가는 젊은 중구 소상공인 동반 성장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확보 및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48억 원을 244명에게 지원하는 등 경영 안정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50조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 시장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은 문창 태평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창 전통시장은 야시장 개최, 태평 전통시장은 슬로우 푸드 등 느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151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CNCT 유휴지인 중촌동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2024년 11월 14일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동물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152조 구정 운영 뒷받침을 위한 지방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우리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792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6%인 1,53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차질 없는 부과 및 체계적인 세용 관리로 지방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용관리과 소관 153조 세입 확충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및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세입 수입 부가징수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세입 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차장 특별액의 체납액 징수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민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카카오 알림톡 체납 내역 안내와 외국어로 체납을 안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편리한 지방세 환급금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 문화체육관광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라고 갑자기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보조금 단체하고 민간업체 관련해서 지금 4대 보험하고 그리고 퇴직금 관련 이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체육회 쪽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건강보험 가입 명부는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입사일이 다 지금 오지 않았어요. 직원분들에 대한 입사일이. 그래서 지금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그렇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관련해서 취득일은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취득일하고 입사일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입사일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언제 입사하셨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도 추가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10월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예 마무리하셨죠. 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3일 내내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예, 해마다 이렇게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또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과장님으로 오셔서는 처음 이제 추진하시는 거라서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중구에 근무를 하면서 매년 뭐
뿌리축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관람하러 가는 거랑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거랑은 많이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고요. 그쵸, 많이 어렵고 힘드셨죠.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고생을 하셨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사 선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행사 선정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입찰 과정에서 가업지시서하고 요청서 이렇게 해서 입찰을 진행하셨죠. 네네. 예, 예. 예. 지금 평가 항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가 항목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격 평가, 그리고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격 평가 보면 이제 가격 네 군데서 이제 입찰을 하셨는데 넷 중에서 이제 선정된 회사는 이제 예명하겠습니다. 그냥 명칭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인드 디자인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 평가에서도 조금 이제 가격 평가만 볼 때도 조금 부족함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또 이제 그 중에서도 가격 평가 10%에서도 지금 보면 넷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금액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능력 평가 중에서 정량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량 평가는 보면 사업 실적, 재정 능력,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제한 업체, 신인도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 실적 어떠세요? 사업 실적이 이 네 군데 중에서 지금 사업 실적을 한번 볼 때는 본 의원이 찾아본 거로는 지금 이쪽 일을 많이 했던 업체는 아니었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기획을 했던 것보다는 주로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재정 능력, 이제 눈에 보이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재정 능력을 한번 본 의원이 기업 평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 평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재정 능력이 지금 세 군데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마인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25억, 그리고 타 방송 작년에 이제 했던 곳인 것 같아요. 타 방송 같은 경우는 300억 재정 능력이, 그리고 또 한 방송국 같은 경우는 204억. 여기서도 재정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기술 인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인드 디자인은 지금 총 인력이 근무하는 직원이 22명, 그리고 작년에 했던 곳은 123명, 그리고 또 다른 방송국 한 곳도 제안서를 내주신 곳도 88명. 여기서도 지금 정량평가에서 많이 부족함이 눈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신용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업평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호더라고요. 양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최상위, 상위, 우수, 양호, 주의, 위험 이런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로 양호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보통인데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그냥 쉬운 말로 조금 문을 닫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인 8억 5천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업체인 건지 네 곳을 지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정성평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성평가에서는 어떤 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 마인드 디자인이 다른 모습이 보였을까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그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를 했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해서 전국 입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안서 평가를 해서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평가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가격 평가도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정량 평가도 하셨을 거고, 정성 평가를 할 때, 근데 가격 평가나 정성 평가는 딱 이제 부족한 본의원이 볼 때도 지금 4군데서 제일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가격하고 정량 평가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했지만 그 정성 평가에서 그 저희 효문화 프리축제의 정체성하고 그 가족이나 효의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그럼 몇 가지만 이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너무 막연하잖아요. 컨텐츠. 그냥 뭐 저희하고 비슷해서 이거는 가서 잠깐 PPT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과연 정성평가로 지금 여기가 훌륭해 해서 가격평가하고 정량평가를 물리치고 선정될 정도의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그 이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그 평가할 때 같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아니셔서 네. 그렇지만 대충 이제 흐름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선정될 때는 어떤 컨텐츠가 이렇게 탁월해 보이셨어요? 라고 들으셨어요? 저희의 그 대표 프로그램은 문중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중 위주의 그 효문화 별시라든지 네. 아니면 효뿌리 자람대어라든지 이런 그 문중 프로그램들이 대폭 좀 확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효하고 가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리 웰리스 밸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좀 앨리스 밸리 같은 거는 명상이고 약간 요가 네. 위주잖아요. 네. 이게 효랑 접목을 시킬 만큼 탁월한 거기에서 부분이 뭐 어떨까요? 명상을 하면서 뭐 가족이나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상하면서 가족의 네. 효를 되새길 수 있으세요?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볼 때는 가장 이제 큰 중점을 주었던 거는 유명 연예인 초청 프로그램이 과업지시서에 이제 평가할 때 네. 조금 이거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해서 그때 그 대표자분께서 이제 중간 발표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주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는 웰리스 얘기라든지 뭐 문중 퍼레이드라든지 근데 문중 퍼레이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지금 15회를 하면서 문중 퍼레이드 요번에 정말 탁월하게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할 만큼 내세우실 게 어떤 부분이셨어요? 문중 퍼레이드는 일단 전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시는 거라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문중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더 문중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2일차에 문중 입장 퍼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그 효뿌리 자람대나 효뿌리 별시 그다음에 저희 그 가족 효뿌리 스마트 영상제, 가족 효뿌리 가온 공모전, 그다음에 가족 소문 등 띄우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문중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확대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 선정한 자체를 가지고도 본 그 여러 가지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보도자료 중에서 한 가지 읽어드리면
중국 김재선 청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유성 이전을 두고 도둑 이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가 청장으로 있는 중구는 효문화 뿌리축제 대행사를 서울 업체로 선정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선 후 소진공 유성 이전에 중구 잔류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던 그였지만 정작 중구가 자랑하는 축제 대행사 선정에는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청장과 A 업체는 대표 희망제작소라는 인연이 있다. 우선 김 청장은 2017년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2020년까지 근무했다. 두 사람의 희망제작소 활동 기간은 다르지만 기이한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 이런 많이 지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선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인 부분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양하고 좀 획일화돼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대로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효 뿌리 축제를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저희 전통적인 효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예.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뿌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효에 대한 저희 정통성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가족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하면 나와 이제 잘 보면 내 위에 부모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나의 아이들 자녀들, 보통 이렇게 셋으로 크게 볼 수 있죠. 그런 말씀대로 3대가 함께 참여해야 그 정통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정체성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이 와야 전달이 되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한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작년은 어느 정도 참여하셨죠? 작년에 방문객 수는 35만 명이었고요. 네네. 올해는 24만 명이었습니다. 예, 네. 거의 10만 명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예,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마인드 디자인이 이제 서울 업체라서 지역 업체를 외면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됐지만 여기 이제 여기 형사장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행사 예산 집행액의 한 75.6%는 지역 업체로 소비를 했고요. 지역 그리고- 업체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본 의원이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올리실 때 그렇게 지역 업체를 생각하셨으면 공동수급 불허를 올리시지 말으셨어야죠.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동안 하시면서 모두 제안서의 공동수급 허용이었어요. 그만큼 조금 열악하지만 지역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살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회 면에서부터 처음부터 차단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일단 선정을 목적을 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연히 외국제에서 오려면 교통비라든지 인건비가 더 들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우리 뭐 대전 업체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더 한 곳에다가 지금 몰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은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에서 지금 드렸듯이 지금 1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예, 10만 명 정도가 줄었을 때는 이미 15회 동안 주변에 이제 여기 전국적으로라든지 입소문으로라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줄었을 때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걸로는 그 저희가 뿌리축제가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됐는데요. 동일 기간에 서구에서도 축제가 있었고요. 작년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네. 서구에서. 그리고 또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임영웅 자선축구 등 다른 좀 대형 행사가 대전에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월에 쏠림 현상은 어떤 보도자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지금 수상을 하는 이 뿌리축제가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려면 사람이 오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대로 나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컨텐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그리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포커스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젊은 층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으니까 젊은 층들이 글로 유입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말씀대로 정통성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보셨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어르신들을 위한 컨텐츠는 당연히 효문하니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찾아오게끔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령별 지금 비중도 한번 살펴봤는데 연령 비중을 대충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20대 14.9%, 30대 9.6%, 40대 16.8%, 50대 14.9%, 60대 이상 43%.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통성 때문에 어르신들은 찾아오세요. 근데 지금 가장 지금 아쉬운 부분은 30대. 20대보다도 30대가 가장 오지 않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저희도 이제 그 방문객들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체험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효문화 마켓존에 저희가 23개의 부스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5개가 체험 부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확충을 노력은 했다고 하셨겠죠. 네, 근데 확충했다고 요즘은 생각합니다. 워낙 말씀대로 행사도 많고 좋은 뭐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워낙 잘 차려진 곳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15회를 왔으니까 질로 승부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그냥 판단할 때는 30대가 가장 안 왔던 부분은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키자니아 기억하세요? 네네. 네. 키자니아 방식 알고 계세요? 그 뒤에 어린이 놀이터 그냥 어린 막연히 체험할 수 있는 네, 놀이터. 직업 네. 체험이에요. 네, 네. 서울의 키자니아 체험하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가도 100개가 넘는 컨텐츠가 키자니아에 있는데 한 번 가서 5개도 못 하고 와요. 그거를 대전에서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작년에 했던 선정사 아시니까 거기는 방송사니까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대전에서 그것도 뿌리축제를 한다고 했던 곳에서 해서 아침부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의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요. 거기 키자니아를 하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에 많이도 안 들어가요. 적게는 4명에서 5명, 많게는 한 8명 들어가서 한 타임을 할 수 있어요. 그 타임을 위해서 아이들이 줄을 서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번호표를 주시더라고요. 위에 키자니아 서울에서는 번호표까지 주지 않아요. 본인이 기다려야 돼요. 20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 번호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이 동안 다음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도 경험도 해보고 말씀대로 정통성을 찾아서 비석도 한번 찾아보고 다른 곳에 뭐뭐 있는지도 같이 관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요번에는 미로 게다가 지금 키자니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가서 활동을 하고 오면 이제 결과물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뭐 또 가서 활동하는 부모가 같이 참석하지 않아요. 작품이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아이가 스스로 해결을 해서 가지고 결과물을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부모도 다양하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벌써 그 키자니아 하나 가지고도 3-4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해두신 아이들 프로그램 어떤 건지 아시죠? 에어바운스 미로. 에어바운스 중에 제일 설치 안 하는 게 미로예요. 아이들 키보다 높아요.
지금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아이들 키보다 높은 미로 해놓고 그 안에 대해있으면 폐쇄적으로 아이들이 위축감도 늘고요. 힘들어하는 가장 안 좋은 에어바운스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나 딱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찾아와도 할 게 없어요. 아이들하고.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3번, 3-123으로. 지금 작년 키자니아예요. 지금 앞에서 기다리는 거 친구들 보이시죠? 지금 이미 번호표 받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사진 조류가 많이 좀 부족하긴 한데 친구들은 다른 것을 프로그램을 지금 부모님하고 경험을 하러 간 거고요. 지금 여기 친구들은 요번 타임에 지금 연락을 받고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줄이 서 있었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요번 저 뒤에 이제 에어바운스 하나 있어서 거의 아이들도 없고요. 지금 바로 뒤에 여기 부스를 많이 지금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팝콘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붐벼서. 근데 지금 너무 사람이 없어서 제가 미안해서 가서 팝콘이랑 좀 사주고 왔을 정도예요. 이렇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공간이 헝해요. 이거는 왜 해놓으신 거예요? 휴식 공간인가요? 네. 근데 사람이 있어야 휴식을 하죠. 말씀대로 휴식 공간 해놨는데 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스라도 사람이 많아서 힘겨우면 쉬는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부스에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낮 시간인데. 그럼 이거는 또 크게 생각을 하면 지금 효문학에서 매점 수익률 거기도 같이 10월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양하게 지금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준비를 좀 미흡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중구가 지금 아동인구도 적은 상황에 그럼 중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이때만이라도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을 있고요. 그리고 또 하기 전에 여기 업체에서 다양하게 경연대 모집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전국 효뿌리 별시 경연대회 이거 어느 정도 참석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가족부리 스마트 영상제 그리고 효문화 가족사랑 가온 공모전 모집 공고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네, 효뿌리 별시대에는 총 17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17개 팀이요. 네네. 그리고 가족부리 스마트 영상제는요? 여기는 지금 제가 몇 개 팀이 참석했는지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그러면 몇 개 팀이 참석했는지까지 파악을 못 하셨으면 지금 선정해서 시상은 언제 하셨어요? 그 토요일 날 10월 12일 날 토요일에 저희가 별도로 어디서 하셨어요? 본무대에서 시상. 본무대에서 별시 경연대회도 하시고 가온 공연대 공모전도 하시고 영상제 공모전도 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상만 그때 한꺼번에 문중 관련된 프로그램은 한꺼번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시 경연대회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행사를 진행했던 거는 별시대만 했고요. 그다음에 효뿌리 자남대에도 거기에서 같이 실시를 했고 이제 사전에 공모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표창만 같이 예, 했었습니다. 네, 표창을 이제 몇 가지 하셨는데 네, 네, 효문화 가족사랑 경연대회하고 가족부리 스마트 영상제에 관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스마트 영상제에는 10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4개 팀을 선정을 했는데 별도로 시상식은 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시상식 안 하셨어요? 네. 근데 공모전 올리신 거 봤어요. 수상작 발표, 대전 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그리고 다음 것도 대전 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대전 중구 홈페이지에 어디에 공지하셨어요? 아, 저희가 당초에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으로 공고문은 올렸었는데요. 나중에 결과 통보는 개별 연락으로만 했었습니다. 그거 변경 안내 하셨어요? 별도의 변경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공모 보고 신청하셨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하시겠네요. 아니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안 드려서. 떨어졌다고? 예, 예. 떨어졌다고 전화하셨다고요? 그런 부분 설마요. 저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4개 팀만 선정해서 수상자만 하셨겠죠. 그리고 더 지금 보면 이러면 신뢰성에서 많이 모호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한 팀이 3개까지 낼 수 있다고 해서 최대 80만 원, 총 수익은 100만 원인데 80만 원까지도 수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본 의원처럼 이런 이제 정확하게 왜 이런 홈페이지에 공지도 안 돼 있을 때는 한 곳에서 이거를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지금 구청에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여기 공고에는 이렇게 올리신다는 자체에 여기에 신뢰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별시 경연대회는 지금 전시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홍보 영상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렸는데 어떤 홍보하고 마케팅에 이것들을 영상하고 공모전 결과물들을 같이 활용하셨죠? 스마트 영상제는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행사 축제장 입구 초입에 주재관에 상영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 가온 공모전은 저희 유등천변에 전시를 했습니다. 유등천변이요? 아 저기 뿌리공원 옆에 천변 쪽으로. 천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묶어서 이제 시랑 같이 해놓으신 거죠. 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공모전 전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건 문중 시화전이고요. 이건 문중 문중 시화전이에요. 시화전이고요. 네네. 가온 공모전은 네네. 저쪽 옆쪽으로 해서 별도로 따로 존이 따로 있었거든요. 따로 해서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쪽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과장님?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차로 막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여기는 차량 통제가 어려운 곳인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 지금 뿌리공원 축제장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건 안전면에서 많이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차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간에 이 차가 갑자기 뒤로 이제 뭐 차를 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을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차량 단속을 안 하시고, 특히 이렇게 전시하는 곳에 차량이 그대로 지금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 전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도 될까요? 두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업지시서 보니까
자원봉사 등 역할 분담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제 평가를 맞춰서 축제 진행 요원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안전을 신경 쓰고 진행 요원들을 많이 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안전은 작년보다 10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확연하게 안전한 거는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해 보였어요.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표시판이 아예 없어요. 저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축제장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확대 혹시 되세요? 저기 노란 조끼 입으신 분. 안전요원이에요.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제가 저기 주변 계속 살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20대신 것 같아요. 노란 조끼 입고 안전요원. 그러니까 저쪽 안에서 그 자원봉사해 주신 어르신분께서 여기 친구한테 물어봐요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핸드폰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질이에요. 그 지금까지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해왔잖아요. 이미 그 계속 해마다 해왔을 때는 더 시정하고 변화하고 보충하고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은 왜 있어야 했는지는 그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있게끔 하신 거예요. 있는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축제 고생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 많이 줄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안전관리 요원도 저희가 일일 44명 정도로 배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런 사진을 저도 저런 상황을 지금 처음 보는 거지만 그 저희가 행사장 내에서 그 평가 용역 기관에서 그 방문객들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만족도가 지난해나 뭐 그 전에 비해서 좀 상승을 한 걸로 저희 나타났거든요. 10만 명 중에 500명은 아주 극소예요. 예,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대상도 골고루 배치가 되었는지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족도 조사가 나와서 괜찮으니까 아니랄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주변 환경 정화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주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외지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봤을 때 이분들에게 이미지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깨끗하고 이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저기는 아니지만 확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천변 지금 보이세요? 전혀 정화 작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 하천사업소 관리 사업소 관할이에요. 그럼 저희 축제니까 주인이 저희니까 살펴보고 이런 거 정화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요. 다음 사진. 저 안에는 막 무슨 누가 좀 전까지 거주하셨던 것 같아요. 사진 육안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대로 거주하셨던 그 내용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지금 부스가 짝해서 먹거리 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뭐 어느 분이라고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같은 직원분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도 안 살피고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무원 분께서.
좀 전반적으로 고생하실 때 지금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다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축제팀 직원, 예, 마지막으로 축제팀 직원 축제 끝나자마자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들리는 본 의원이 그냥 듣기로는 그냥 따로 뭐 휴직계나 이런 것도 낸 것도 아니고 축제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무단 결근했던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무단 결근은 아니고요. 네. 연가 조치 연가 조치로 다 하고서 그러고 나서 네.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물론 저희가 이게 축제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 좀 축제팀 직원들 변동이,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데 좀 이렇게 그 개인 사정들에 의해서 좀 직원들이 다시 인사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네, 많이 말씀대로 힘들었던 중간에 부분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셨고 또 15년 동안 여기서 계속 축제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아닐 거거든요. 담당 업무는 아니셨겠지만 예, 뭐 자원봉사로도 임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제 알아본 걸로는 많이 힘들어했다. 그리고 150시간씩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행사에 너무 큰 요구와 변동으로 인해 심적으로 부담이 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물론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공무원이 되셨을 때는 쉽게 선택하셨던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 한도에 하셨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일을 하시고 어쨌든 휴직계를 내셨다는 거는 책임감 면에서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내려놓을 때는 심적으로 얼마나 그 과정들이 힘들까 싶어서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고위직 분들이 살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도 지금 또 담당하신 분이 그럼 바뀌셨겠잖아요. 네네. 지금부터라도 그분들 좀 힘드시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제 역사나 정통성이 퇴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오한숙 의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그 체육회 관련 자료는 저희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입사일은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그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입사일 네, 같은 바로 경우는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소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시열 의원입니다. 우리 김은정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서구문화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아, 네. 예.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용 비리, 그러니까 서구문화원 관장이 그 문화원에 그 직원 채용을 하는데 본인의 아들을 채용을 시켜서 문제가 된 바 있거든요.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네요. 이에 따라 우리 구가 위탁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123쪽,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1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행감 기간 중에 그 해당 부서에서 연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중구가 그 연말 지출 비율과 시설비에 대한 연말 지출 비율이 3개년 연속 5개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 집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몰아서 그러니까 예산 집행되는 경우가 유독 중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설명자료 업무보고 123쪽 보면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보면은 지금 4가지 정비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4가지 사업 중에 그 한 건은 5월 달에 추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12월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내년 사업으로 2월이 됐고요. 맞습니까? 아, 지금 여경암 거업체 산신제 석축 보수 공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료를 했고요. 네. 그 청주 한시 세보 보존 처리 계획도 이 용역은 완료를 했는데 이제 지금 영인본 제작을 추가로 네네.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그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그 보문산성 일대 정비 보수 설계 용역은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비가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에 이제 사업이 시작이 돼서 설계 용역을 해서 2024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1차 붕괴되고 나서 보문산성이 2차하고 3차 붕괴가 계속 7월 달까지 계속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대로 사업 같은 경우는 네, 23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예산이 일단 감액이 됐었죠. 1억 예, 이상 예, 감액이 예, 됐었고 다시 이제 지금 그 금년에 추가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 증감 사유로 문화재 보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서 시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보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면은 필요성과 시급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시급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 이제 장대로가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그 바닥 정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둥 부분도 많이 부식이 돼서 좀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붕도 또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시급하고요. 지금 보문산성도 저희가 일단 띠로 둘러서 통제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주변까지 좀 배불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제가, 부분까지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시급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23년부터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 그 시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볼 때
급하다 해가지고 내용을 대폭 수정을 해서 전체를 네. 다 보수하는 걸로 해서 네네네. 예산을 잡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작년에 또 그 보문 산성 같은 경우는 축대가 무너졌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급히 세워서 집행을 해라라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 급하다 그리고 계속 무너진 게 있다. 그럼 추가로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연초에 서둘러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2월 달에 추가 한번 붕괴가 돼서 저희가 추경에 네.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추가 학교가 안 되면은 계속 이 상태로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는 확보를 산성과 해서, 보수 네. 관련해 갖고 5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장대로하고 보문산성 정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임도가 없어가지고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이 어려워서 헬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공사를 따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장대로하고 보문산성을 같이 종합 공사로 예. 발주를 해서 좀 공사 기간이랑은 좀 단축을 하려고 추가 이제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 원을 내년에 더 확보를 했고요. 그거 합쳐서 15억으로 해서 내년에 바로 설계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면 설계 승인 받고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네네네. 사업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 시에다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럼?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지금 한번 붕괴가 돼서 잠시만요. 3월 달에 바로 시에다가 실정 보고를 했거든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6월, 아니 올해. 올 6월? 그래서 10월 달에 신청했다고요. 아니요. 추경에 일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 6월 아니었나요? 그리고 붕괴가 6월 달에 됐고 그럼 같은 시기였나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저희가 2차로 성벽이 붕괴가 됐고요.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추가 붕괴에 따른 필요한 예산 7억 6천만 원 정도를 시에다가 추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시에서 4월 달에 추경을 했었는데 그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러면 상황이었습니다. 2차 추경이 그러면은 시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는 말씀은 계속 하셨었나요? 예. 네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 때도 그러면은 혹시 요구를 하셨었나요, 시에? 지금 예산 추가로는 지금 3차 붕괴가 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이제 문화지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사업 계획에 지금 441쪽 보면은 1월 4일까지로 돼 있는데 네. 용역만 한다는 용역만 예. 그러면 그 발주를 예산이 해서. 10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15억 공사로 해서 진행할 걸로 사업이 네. 다 계획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사업을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적재적소에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애초 사업 계획대로 적기에 반영이 돼야 그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보문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그분들이 보문산 하면 보문산성까지 가는 게 가장 제일 좋은 코스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무너진 상태의 어떤 보문산성 장대루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벌써 지금 그게 3년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하면서도 살펴보겠지만은 내년에 꼭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거는 애초 사업 계획한 대로 꼭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효문화 축제 관련돼서 그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 언론 홍보 관련 예산에서 한 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55쪽 보면은 저희가 그 효문화 뿌리 축제 관련해서 홍보 예산으로 53개사 5,24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집행한 거죠? 저희 그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홍보비 3천만 원 하고요. 기획홍보실 홍보비 포함해서 5,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보면 우리 효문화 뿌리 축제 관련 홍보비 자료가 주신 자료에 보면은 24개 언론사 해서 3천만 원만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나머지 저희- 2,400은 기획 네, 홍보실 거 훨씬- 예산으로. 네, 네. 그럼 집행 시기는 같은 시기에 집행했습니다. 네?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우리 축제 예산으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같이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기획 홍보실 예산은 네, 같은 시기에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뭐 미리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다 같은 시기에 몰아서.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알릴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나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연 5, 6월 정도 있다 그러면 연초부터 우리 금년에 무슨 행사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사전 홍보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5천만 원이란 홍보 예산을 갖고 뿌리 축제를 홍보하는데 같은 시기에 그걸 몰아서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어느 게 얼- 그러니까 네. 광고는 어떤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광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집행하는 게 과연 그 효과적일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시기에 그냥 몰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단계별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내년 알겠습니다. 축제 하실 때는 예, 예. 홍보 전략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시기별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4쪽. 보면은 중구만의 지역 관광 자원 및 브랜드 개발과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자원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아,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착수를 해서 이제 그 착수 보고회 거치고 중간 보고회 거치고 이제 자문회에 거쳐서 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는 원래 이제 12월 17일 날 용역이 완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중간 보고회 때 그 자문위원님들하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용역 기간을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부로 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조직 네.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관광과만의 어떤 뭐 업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모사업 관련해 갖고 혹시 확인하신 거나 찾아보신 거는 있으세요? 우리 그 문화관광과에 맞는 어떤 그 공모사업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관광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자전거길 관련해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그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네. 않았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3회째거든요. 22년에 1차 공모를 해가지고 강원도 강릉이 선정이 돼서 예산 지원을 3년간 40억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 24년에는 울산광역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으로 25년에 일개 도시 권역해갖고 일개 도시 하나를 선정하는 계획으로 11월 22일 날부터 공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무장애 관광 관련해갖고 조례를 개정한 내용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것도 있고 우리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에도 아마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관돼서 아마 우리 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당연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네. 혹시 아시는 분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혹시 지금 그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저기 용역하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한번 좀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에 그 이제 공모사업 그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지금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 지원하는 것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예. 무장애 관광 교통 접근성 개선 여행 상품 개발 등 관광 환경 전반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평등한 관광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3년간 국비가 최대 40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공모 기간이 11월 22일부터 1월 1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속히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공모사업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네. 네, 저희 구가 뭐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으로 배분되는 교부세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준비를 통해 국비 확보와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우리 과장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또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러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또 답변을 듣고 네. 그것을 토대로 또 내년도 예산 하는데 거기에 또 참고가 돼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런 예산은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막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문화유산별 예산 집행 현황 좀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
여경암 그 거업제 산신제 석축 보수 공사가 있어요. 네. 예, 예산액이 7,240만 원이고 집행액이 6,166만 4천 원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자년도 예산서를 보고 여기는 이제 현장을 가서 직접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현장을 가서 이 가업제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이번 우리가 예산세 이런 게 올라왔는데 여기 수리할 데가 어딥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여기는 그 예산이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볼 때 뭐 자세한 산출 근거는 뭐 책장 이러니까 다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행감 자료에는 어느 정도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4년도 제15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산 중이에요. 현재 지금은 이제 정산이 됐겠죠. 어떻게 지금은 정산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과업 기간이 11월 30일, 그 용역 기간이 11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자세한 그 세부 내역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행감하는 뭐 때문에 행감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1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러면 아직도 정산 중이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그 대행사에 저희가 계약한 금액은 8억 3,300만 원이고요.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이제 따로 뭐 정산 서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 네. 효문화 뿌리 축제가 끝난 지가 10월 13일 날 끝났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행감 날짜가 있어요. 11월 20일 날. 그리고 우리가 행감을 좀 받아야 되니까 정산을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이 행감 자료 책자가 인쇄가 이제 됐으면은 별지라도 만들어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그 대행사에 집행한 금액은 다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 집행한 예산은 네. 지금 이제 잔액이 다른 거는 다 집행을 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4만 1,000원 남아서 집행 잔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내년도 결산 검사할 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결산 검사할 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좀 다음부터는 네. 좀 서둘러서 가지고 행감 전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방송, 신문, 홍보비를 좀 보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방송 인터뷰를 전국 방송에 한 것이 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 방송 또 지방 신문 이런 것도 좀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효문화 뿌리 축제를 알리려면은 방송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 매체에 한번 본 의원이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방송 이 홍보비에 대해서 이 매체를 좀 TV에 좀 나오도록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했는데도 한 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사 4개사에는 저 뿌리축제 홍보 관련해서 스팟 영상이 나가고는 있는데 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실 인터뷰를 해서 그 프로그램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거는 사실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현재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그래야지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홍보비를 좀 그렇게 좀 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기 올해 축제 예산 좀 늘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 올해도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고 휴문화 뿌리축제 현장을 가보고 또 몇몇 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자, 작년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 30대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는 청년 유입을 포기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람객 대부분이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효문화 뿌리 축제는 어르신들보다 아이들이 좀 보여야 되고 청년들이 와서 좀 즐겨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방문객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60대 이상이 맞는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20대나 30대를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유인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진행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축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축제보다 참 알차고 내용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주민을 찾아가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원도심으로 좀 나와서 축제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서만 하려고 하니 교통편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승용차를 가져올 때는 그 골목 좁은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가 우리의 도청 뒷담길도 있고 또 은흥정이 거리도 있고 우리들 공원도 있고 이 원도심에 할 데가 많아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효문화 뿌리 축제에 참여하고 효에 대한 정신도 더 가다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뿌리 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뭐 접근성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하려고 뭐 하나로마트나 이런데 주차장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서대전 내거리역에서 저희 축제
국제장 입구까지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해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뭐 원도심까지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도심을 살리는 거예요. 네네. 자, 성심당을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지 않습니까? 성심당 왔다가 휴먼 아프리치도 즐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상임위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나와서 합시다. 나와서 원도심에서 거기서 할 건 거기서 하고 원도심에서 할 건 원도심에서 하고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59페이지를 보면은 참 올해 문체과에서 성의를 좀 많이 보였어요. 이제 견적서도 갖다 붙여주고 근데 견적서 이 내용을 뭐 이 돋보기나 끼고 봐야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인쇄가 작게 돼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 해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까지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 이제 검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거기에 뭐 이제 아예 내년도 예산에는 담지를 않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부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참 어려울 때 또 체육으로 기뻐하고 금메달 따면은 기뻐하고 국위선양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유도부가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중구에서. 그리고 참 검도부가 죄송합니다. 대전시에서 창단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대전시하고 좀 교감이 좀 있었나요? 지금 일단 저기 대전시 체육회에서 그 전략 구성팀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걸로 해서 검도 협회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대전시에서 검도부를 창단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 한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의회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보도가. 이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참 거북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 본 예산 때 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를 할 뿐이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잠깐만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이제 권한은 저희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뭐 편성 요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직장운동 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전에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직장운동 경기부를 저희가 창단을 했다가 해단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그러니까 그리고 팀 운영을 하는데 거의 한 7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팀 운영을 위한 예산이 그 안정적인 확보가 좀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한 대전 유문화 뿌리축제 대회사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해주셨죠. 네. 그렇죠? 주식회사 마인드 디자인에서 8억 3천만 원, 대전문화방송에서 7억 8천만 원, 주식회사 에너지 BM에서 8억 1천만 원, 대전방송에서 8억 원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써낸 마인드 디자인이 선정이 됐죠. 네. 그렇죠? 가격 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조금 입찰에 대해서 그래도 대전 휴문화 뿌리 축제는 이 대전 휴문화 뿌리 축제를 많이 지켜본 지역 업체들이 가장 대전 휴문화 뿌리 축제를 진행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역 내 업체가 이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 아까 오한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찰 가격 평가나 정량적 평가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배점 부분에서 뭐 이렇게 그리고 다른 4개 제안한 그 업체랑 평점 면에서는 크게 이렇게 차이는 뭐 한 1, 2점 정도 뭐 이렇게 0점 뭐 1점 이내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축제 그러니까 물론 지역의 업체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이해는 하겠지만 그 우리 축제에 대한 이해도는 뭐 지역 업체여서 더 많이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서울 업체라고 해서 뭐 그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진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